1861년부터 5년간 지속된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북전쟁은 미국 백인 인구의 6명 중 1명이 참전을 하고요. 3명 중 1명이 사망한 아주 치열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치열했던 전쟁이었던 만큼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 또한 많이 탄생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여주인공 스칼렛의 인생 역정이 돋보이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인 것 같아요. 또 주드로, 니콜 키드먼, 르네 젤위거 주연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한 러브스토리 콜드 마운틴, 그리고 전쟁 중 네 자매가 겪는 성장통 소설 작은 아씨들 등 남북전쟁이 탄생시킨 문학작품은 수없이 많죠. 그중에 오늘 소개할 작품은요, 앰브로스 비어스의 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일입니다. 작가 앰브로스 비어스는 남북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동을 했고요. 이 경험이 인생관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이후에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주로 불안, 죽음, 공포 등 영혼의 극한적인 상태를 표현하거나 초자연적인 현상 등을 소재로 한 소설을 집필했는데, 당시 인기에 비해서 문학성은 인정받지 못하다가 사후 5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조명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의 작품을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요. 한 남자의 죽음을 아주 디테일한 감각으로 풀어낸 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길지 않은 단편이기도 하고요. 오디오북 형식으로 들려드리기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해서 나름 듣기 편한 이야기 형식으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남부 엘라베마 지역 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이 이야기는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남부 엘라베마 지역에서 생긴 일이야. 한 남자가 엘라베마에 있는 어느 철교 위에 서 있어. 철교 아래는 빠른 급류가 흐르고 있고 남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지. 남자의 손은 등 뒤로 묶여 있고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어. 그 옆에는 사형 집행자들로 보이는 병사와 그들의 상사로 보이는 사내들이 서 있고, 그들은 철길 위에 나무 발판을 위태롭게 걸쳐놓고 그 위에 남자를 올라서게 했지. 철교 다리 끝에는 각각 2명의 병사들이 소총을 든 채 사람들의 통행을 막고 있었어. 철교 다리 맞은편에는 북군의 군사기지가 있고 병사들은 침묵한 채 부동 자세로 열을 지어 서 있어. 사형 선고를 받은 이에게 격식과 존중을 표현하는 일종의 군대 규율인 거야. 사형수인 그 남자는 35살쯤 돼 보여. 그의 옷차림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귀족이자 농장주인 것 같아. 짙고 깊은 회색 눈동자, 오뚝한 콧날, 단호한 입술, 훤칠한 이마, 길고 풍성한 검은 머리를 뒤로 빗어 넘긴 잘생긴 남자였지. 콧수염과 턱수염을 길렀지만 구렛나루는 없고 곧 사형에 처할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단정한 의복을 갖춰 입고 있어. 이 군대가 주관하는 사형 집행에는 다양한 사형수들이 있는데 지위가 높거나 신사라고 해서 제외되지는 않거든. 사형 집행 준비가 끝났는지 병사들이 지휘관을 향해 경례를 하고 그의 뒤로 가서 차렷 자세로 섰어. 이제 판자 위에는 사형수와 상사만 남게 된 거지. 발판은 상사의 무게로 지탱되고 있었는데 지휘관이 신호를 주면 상사는 판자에서 내려오고 반대편에 서 있던 그 남자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 남자는 눈을 가리지도 않았어. 그의 시선은 잠시 발판 위에 불안하게 머물다가 이내 철길 아래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물살로 옮겨졌지. 그
그 남자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떠올리려고 눈을 감았어. 하지만 아침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는 물결과 멀리 뚝 아래 자욱하게 내려앉은 안개가 그 남자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지. 멀리서는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는지 날카로운 금속 마찰 소리가 남자의 신경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 무슨 소리일까? 멀리서 들리던 날카로운 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어. 침묵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다림의 공백과 날카로운 소리에 그 남자의 불안은 극에 달했지. 그 소리가 칼날처럼 고막을 찔렀어. 그는 비명을 지를까봐 두려웠지. 하지만 남자를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날카로운 소리는 그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에서 나는 소리였어. 그는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발 아래 흐르는 물을 쳐다봤어. 손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그는 생각했어. 밧줄을 풀고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을 텐데, 잠수하면 총알을 피할 수 있고 죽어라 헤엄쳐서 뚝까지 닿을 수 있다면 숲으로 숨어 집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내 집은 안전하고 그곳엔 내 아내와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자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지휘관이 상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 신호에 맞춰 상사는 발판에서 내려왔지. 남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엘라베마 가문의 유복한 농장주였어. 남북전쟁이 한창이었고 남자는 남부의 대의를 지지하는 남부군이었지만 여러 밝힐 수 없는 중대한 이유로 남자는 패색이 짙던 격전에 참전할 수 없었지. 전쟁에 참전할 수 없는 상황이 갑갑하고 불명예스럽다고 생각한 남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아내와 함께 집 앞 벤치에 앉아 있는데 회색 군복을 입은 병사 한 명이 다가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냐고 묻는 거야. 남자의 부인은 병사에게 대접할 물을 가지러 갔고 남자는 병사에게 궁금했던 전쟁 상황에 관해 물었어. 북군이 철로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병사가 말했어. 다시 진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울 크리크 다리까지 와 있는데 근처에 기지를 세웠습니다. 곳곳에 초소를 세우고 철도와 터널 근처에 얼씬거리는 민간인이 있으면 모두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아울 크리크 다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남자가 물었어. 한 50km쯤? 이 근처에는 군대가 없습니까? 800m쯤 가면 초소 하나와 보초 한 명이 있습니다. 남부군의 승리를 위해 북군 보초병을 따돌리고 아울 크리크 다리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 병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한 달 전쯤 그곳에 갔다 온 적이 있다는 거야. 지난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나무들이 떠내려와 쌓여있더군요. 지금은 나무들이 바싹 말라서 불을 붙이면 아주 잘 탈 겁니다. 그때 부인이 물을 가져왔고 병사는 마른 목을 축인 후 부인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자에게는 경례를 붙이고 말에 올라타 그곳을 떠났어. 잠시 후 해가 졌을 때 병사는 다시 남자의 농장을 지나 자신이 온 북쪽으로 향했어. 그는 북군의 정찰병이었던 거야. 남자가 철로에서 떨어졌을 때 그는 의식을 잃었어.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었지. 목에 느껴지는 날카로운 압박과 숨막히는 고통으로
남자의 정신은 마비됐어. 오로지 고통만 느껴질 뿐이었지. 남자는 온몸이 불타는 고통을 느끼며 마치 시계추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어. 그런데 순간 요란한 물소리와 함께 끔찍할 정도의 갱음이 들리더니 주위가 어둡고 차가워졌어. 남자는 정신을 차렸고 그의 목에 묶여있던 밧줄이 끊어졌다는 걸 알게 됐지. 강물로 떨어진 거야. 남자는 강에 빠져 교수형을 당한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났어. 어두운 물속에서 눈을 뜨고 바라본 하늘에서 한 가닥 빛이 새어들어왔지. 너무나 아득해서 도저히 닿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 빛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멀어지고 있었지. 남자는 점점 더 가라앉고 있는 거야. 하지만 다시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어. 남자는 자신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순간 남자는 석연찮은 기분이 들었어. 교수형을 당해 물에 빠져 죽다니. 나쁘진 않군. 하지만 총에 맞아 죽고 싶지는 않아. 남자는 자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진 못했지만 팔목에서 전해지는 통증으로 밧줄에 묶인 손을 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는 서커스를 지켜보는 구경꾼처럼 자기 손의 움직임을 지켜봤지. 노력이 가상하구나. 이 얼마나 초인적인 힘인가. 대단해. 브라보. 이내 밧줄이 풀리고 두 팔을 벌려 헤엄칠 수 있게 됐지. 점점 빛이 환해지면서 남자는 자신의 자유로워진 두 손을 볼 수 있게 됐어. 그리고는 손을 움직일 때마다 목에 감겨있던 밧줄이 걸리적거리자 밧줄을 목에서 떼어내 옆으로 거세게 밀쳐냈지. 남자의 목에서 떨어져 나간 밧줄은 물뱀처럼 흐느적거렸어. 저리 가! 저리 가! 목에서 밧줄이 풀어지자 남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어. 목이 너무 아팠는데 마치 불에 타는 느낌이랄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온몸이 뒤틀렸지만 남자는 힘차게 물 위로 솟아올랐어. 햇빛에 눈이 부셨지. 참았던 숨을 내쉬고 있는 힘껏 공기를 빨아들였어. 순간 남자는 비명을 질렀지. 이제 그의 모든 감각이 되살아난 거야. 긴장감마저 느껴졌어. 온몸에 가해진 끔찍한 고통으로 인해 오히려 남자의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고 어느 때보다 주위 사물을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됐어. 얼굴에 와닿는 잔물결의 움직임이 느껴지고 그 물결이 얼굴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야. 강 너머 숲으로 시선을 옮기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와 나무 잎사귀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온갖 곤충들과 가지마다 거미줄을 뻗고 있는 회색 거미의 움직임까지 시야에 들어왔지. 풀잎에 맺힌 이슬의 영롱한 무지갯빛, 강물 위에서 춤추는 잠자리의 날갯짓, 배에 노를 젓듯 움직이는 물거미의 다릿짓을 볼 수 있었고 이 모든 소리가 마치 음악 소리처럼 들려왔어. 마침내 남자의 상반신이 물 위로 떠오르고 물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됐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지. 그리고 고개를 들어 위를 보았을 때 다리 위 철도에 있는 지휘관과 상사 그리고 2명의 병사, 그러니까 사형 집행자들의 모습이 보였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던 그들은 물 위로 떠오른 남자를 발견했지. 지휘관은 권총을 뽑아들었지만 곧장 방아쇠를 당기진 않았어. 다른 병사들도 무장을 하고 있진 않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기괴한 거인처럼 보였지. 순간 날카로운 총성이 들려왔어. 남자의 얼굴 바로 옆에 떨어진 총알은 그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지. 이어서 두 번째 총성이 들렸고 한 병사가 들고 있던 소총의 총구에서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올랐어. 남자는
다리 위에서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병사와 눈이 마주친 거야. 그는 회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 남자는 언젠가 책에서 읽은 글이 떠올랐는데 회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은 시력이 뛰어나서 유명한 명사수는 전부 회색 눈을 가지고 있다더군. 그런데도 그 병사는 남자를 맞추지 못했던 거야. 순간 물결에 휩쓸려 남자의 몸이 반쯤 돌아갔지. 반대편에 뚝과 숲이 보였어. 남자의 등 뒤에서 맑고 청명한 새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섬뜩한 구령이 들려왔지. 병사들의 훈련을 지휘하던 중위의 목소리였어. 그는 냉정하고 침착한 억양으로 구령을 외쳤지. 중대 차렷! 어깨 총! 조준! 발사! 남자는 최대한 깊숙이 잠수했어.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요란한 물소리가 들려왔지. 남자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동안 이상할 정도로 납작해진 총알이 남자의 얼굴과 손을 스쳐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어. 그 중에 한 알의 총알이 남자의 옷깃과 목덜미 사이에 끼었는데 불쾌할 정도로 따뜻했지. 남자는 그것을 툭툭 털어냈어. 그리고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물 위로 떠올랐을 때 자신이 물속에 꽤 오래 있었다는 걸 깨달았지. 다행히도 남자는 안전한 하류까지 떠내려와 있었어. 병사들은 다시 재장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탄약을 밀어넣고 소총을 공중으로 들어올리자 햇살을 받아 번뜩였지. 2명의 병사가 남자를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남자를 맞추지는 못했어. 이 모든 광경을 남자는 어깨 넘어 지켜봤지. 그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어. 저 중위가 또 실수를 하진 않을 거야. 동시사격은 한 발의 총알처럼 피하기 수월하지만 개별 사격 명령을 내린다면 그 총알을 다 피할 순 없어. 그 순간 남자의 주변에서 갑자기 물기둥이 솟아오르고 요란한 굉음이 들리더니 물속 깊은 곳까지 뒤흔드는 폭발이 이어진 거야. 그들이 남자를 향해 대포를 쏜 거지. 남자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막혔어. 남자는 생각했지. 다음엔 다른 걸 쏘겠지? 아마 포도탄을 쏠 거야. 대포를 똑바로 쳐다봐야 해. 연기를 보고 판단해야지. 포성은 너무 늦어. 대포알보다 포성이 늦게 들리니까. 참 잘 만든 무기야. 그때 남자의 몸이 팽이처럼 빙그르르 돌았고 물과 강둑, 숲, 그리고 다리 위 병사들의 모습이 뒤섞여 흐릿해지면서 멀어지고 있었어. 남자는 급류에 휩싸여 현기증이 나고 속이 메스꺼웠지. 잠시 후 남자의 발끝에 자갈이 느껴졌어. 병사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까지 떠내려온 거야.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기쁨에 흐느끼기 시작했어. 그는 손가락으로 모래를 움켜쥐고 사방에 뿌리며 환호성을 내질렀지. 남자에게 모래는 이 순간 다이아몬드이자 루비였고 에메랄드였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었지. 뚝 위 숲에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마치 거대한 식물원을 연상시켰어.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는 마치 감미로운 하프 연주 소리처럼 들려왔지. 남자는 천천히 숲의 냄새를 맡았어. 이보다 더 완벽한 탈출은 없을 거야. 남자는 이 매혹적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때 높은 곳에서 포탄 소리가 들려왔지. 당황한 병사가 아무 곳에나 대포를 쏘고 있었던 거야. 남자는 정신이 번뜩 들었지. 그는 벌떡 일어나 숲속으로 뛰어들어갔어. 남자는 걷고 또 걸었어. 숲의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지. 나무꾼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숲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남자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어. 곧 해가 저물었어. 남자는 지쳤고 배가 고팠지.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 생각에 발길을 재촉했어. 마침내 평탄한 길이 나타났지. 도시의 거리처럼 넓고 곱게 뻗은 길. 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이 살 것 같은 집이나 들판은 보이지 않았어. 어둠 속에 시커멓게 서 있는 나무들은 마치 원근법으로 그린 그림처럼 지평선의 한 점을 향해 길게 늘어서 있었지. 남자의 머리 위 하늘에는 황금빛 별들이 기이한 별자리 모양으로 늘어선 채 빛나고 있었어. 길의 양쪽 숲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 그때 남자는 목에 통증을 느꼈어. 손을 목에 대보니 심하게 부어있는 거야. 밧줄을 걸었던 목에 검은 멍이 들어있었지. 눈은 충혈되었고 갈증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 그는 입을 벌려 밤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열기를 식혔지. 남자가 서 있는 길 위에는 부드러운 잔디가 깔려 있었지만 그는 발밑에 어떤 감각도 느낄 수가 없었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피곤했는지 걸으면서 잠이 든 거야. 그리고 남자가 눈을 떴을 때 또 다른 풍경이 펼쳐졌지. 그는 자신의 집 앞에 서 있었던 거야. 남자가 떠나올 때처럼 주위 모든 것이 아침 햇살에 비쳐 밝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어. 아, 밤새 걸어 집에 도착했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남자가 대문을 열고 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멀리서 그의 아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 이토록 고귀하고 아름다운 아내라니. 남자가 두 팔을 벌리고 아내를 향해 달려가 품에 안으려는 순간 남자는 또다시 목덜미에 충격을 느꼈어. 그리고 엄청난 굉음소리와 함께 주위가 온통 번쩍이더니 모든 것이 어두워지면서 조용해졌지. 남자는 죽었어. 그의 시체는 목이 부러진 채 아울 크리크 다리 밑에서 이리저리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한뼘 서재에서 들려드린 한뼘 고전, 앰브로스 비어스의 아울 크리크 다리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